언제나 상대방이 먼저 물어보는 질문일 수밖에. 그 해왔던 조직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접근하는 방식을 대부분 이제 클라이언트나 파트너사들은 다들 싫어하세요. 아파트 30년 동안 못 팔았지만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지금은 특히나 더 뾰족해야 된다. 사기 페르소나 전에 사실상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든 비즈니스는 결국 그냥 마케팅이 그게 모든 세상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시각이 되게 좁아지죠. 나이키는 저렇게 사람들을, 소비자와 관계하는구나. 안녕하세요, 김혜경입니다. 브랜드 컨설팅 랩 앤드류 와이어스 운영하고 있고요. 브랜드들의 이제 리브랜딩이나 내부 구조들 이제 쇄신하거나 내부 인원들 교육하는 거에 좀 특화되어 있는 브랜드 컨설팅 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궁금하라고 그렇게 지었고요. 왜냐면 누가 봐도 뭔가 사람 이름 같으니까 꼭 물어봐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때 이야기로 꺼내기에 아주 좋은 화제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언제나 상대방이 먼저 물어보는 질문일 수밖에. 근데 뭐 이거를 되게 치밀하게 계산하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제가 좋아하는 미국 작가였고요. 미국 작가의 그 이름을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찾아보시면, 나중에 다 찾아보시더라고요. 시장이나 어떤 브랜딩이나 마케팅을 하는 형태들도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많이 달라지고 형태가 되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꽤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그거는 뭐 새로운 산업혁명이 오거나 AI에 막 이게 갑자기 도래해서가 아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잘하고 있었던 데들은 당연히 있고 회사들도 다 있고 하는데, 그런 회사들은 어쨌거나 덩치들도 있고 그 해왔던 조직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의 논리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기에는 좀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방향에서는 좀 더 나은 방법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다른 브랜딩 회사에서 하는 결과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몸을 고치거나 병이 있으면 병을 고치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거에 좀 도움을 주는 일, 그런 일들을 좀 특화돼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접근하는 방식을 대부분 이제 클라이언트나 파트너사들은 다들 싫어하세요. 싫어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론적인 것들을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본인들이 이제 예를 들어 병원에 오면 어디가 아파서 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어디가 아파서 왔으니까 무슨 약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 약을 통해서 치료를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병원 가면 알겠지만 그 약대로 처방을 해주는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일들은 그 약을 처방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저는 이제 검사 좀 다시 해봅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좀 처음에는 다들 되게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이제 실무가 붙어서 하는 것들을, 그게 마케팅이 됐던 브랜딩이 됐던 이제 다 선호하죠, 클라이언트들은. 예를 들어 건설사 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의 것들을 이제 전략을 얘기하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고 임원 분께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아파트 팔아봤냐라는 거예요. 근데 뭐 20년, 30년 동안 그걸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거에 하면 사실은 그게 굉장히 힘든 일들이긴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근데 언제나 대답은 똑같아요. 아파트 30년 동안 못 팔았지만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의 일이라서 하는 거가 있고, 특히나 지금처럼 모든 마케팅이나 브랜딩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대부분 나와 있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방식의 것들을 할 때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해당 분야의 업에서 그 업의 일을 많이 했던 회사에다 이런 처방을 원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 처방의 일들을 많이 해주거나 그 다른 레퍼런스에 해당하는 일들로 그런 일들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저는 그거야말로 뭐 어떻게 보면 또 안전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도드라지게 뭔가 결과를 내거나 하는 거에는 오히려 조금 좀 손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시장이나 그 대상들을 이 브랜드의 대상들을 좀 다른 식으로 새롭게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오히려 좋은 장점이고 그들을 깨울 수 있는 이제 큰 무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뭐 발전하고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쉽게 분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마찬가지 예전에도 어떤 뭐 리서치나 갤럽의 조사 같은 것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맹신한다기보다는 이제 갈 수 있는 어떠한 앵커가 거기에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저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는 그냥 사람이에요. 개인의 사람. 사람을 이해하고 분석을 하는 건데 그게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똑같거든요. 저는 그거는 사실은 뭐 변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브랜드에서 타겟군 아니면 세그먼트를 이야기하거나 얘기를 할 때 저는 굉장히 디테일한 페르소나 한 명을 붙잡거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언제나 10중 8구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겟팅을 좁혔을 때 생기는 문제. 우리는 뭐 더 저기를 판매에 대한 시장을 더 대상을 확대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좁혀서야 되겠느냐. 근데 지금은 특히나 더 뾰족해야 된다. 왜냐면은 그 뾰족한 게 정확하게 나한테 꽂히지 않아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면은 뭉툭한 걸 사람들이 이게 그냥 신도시의 30대 여성을 아우르는 어떠한 대상이야. 그러면 저는 거기에 현혹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지금의 소비자라는 거죠. 그게 나는 아니지만 그게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저 사람이 분명한 사람한테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브랜드와 상품에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다시 돌아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산업 분야나 모든 브랜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브랜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뾰족한 마케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데라면은 그 대상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분명하게 좁혀 나가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타깃 페르소나라고 쉽게 얘기를 하죠. 근데 타깃 페르소나 전에 사실상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브랜드 페르소나인 건데요. 예를 들어 우리 브랜드의 핵심 가치는 뭐고 목적은 뭐고 이게 예를 들어 잘 정해져 있다 해도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그러면 그 목적에 맞춰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목적에 부합되게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라는 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은 그건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표는 되게 쉽게 해요. 왜냐면은 KPI는 정확한 숫자이기 때문에. 근데 목적은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일로 보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편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되게 너무 거창한 게 많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추상화되어 있는 것들을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브랜드 페르소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면 어떻게 사고를 할 거냐라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명확하게 잡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내부에 있는 브랜드 내부에다가 다 설명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예를 들어 유명한 어떤 셀럽이나 이런 사람들로 이제 투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투영을 시키고 그 사람이라면 과연 어떻게 사고할까? 그 사람이라면 이 물건을 어떤 식으로 어필하고 어떤 언어를 쓰고 이야기를 할까라는 거에 대한 브랜드 페르소나가 생기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타깃 페르소나에 대한 거 나옵니다. 타깃 페르소나는 이 브랜드 페르소나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품이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제품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데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이게 타깃 페르소나입니다. 그 누구가
그러면은 이 누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고,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프로파일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타겟 페르소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나면은 브랜드 페르소나가 이 사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제품을 하는 거가 타당한 거냐. 그래서 이제 R&D 쪽에서는 브랜드 페르소나가 이런 생각으로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말이 돼? 라는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마케팅 팀에서는 이런 브랜드 페르소나가 이 대상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아? 이런 언어를 쓰는 게 맞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본능적으로 그게 감각이 잘 되어 있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얼핏 보기에도 쉽게 근데 광고 메시지를 하나를 봐도 이 대상은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연령대 한 잘파 세대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걔네들한테 이런 언어를 쓴다고? 아니면 이런 이미지와 이런 음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게 되게 이질적으로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게 대상과 이걸 이야기하는 화자의 매칭이 정확히 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브랜드에서 이제 처음에 브랜드의 프레임을 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브랜드 페르소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심지어 그 브랜드 페르소나를 광고에도 내보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밝히긴 하는데 타깃 페르소나는 사실은 브랜드에서 밝힐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는 어떤 대상들한테 이걸 한다라고 표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어떤 브랜드든 가서 보면, 예를 들어 좀 몇 년 지난 얘기지만 보면은 다 킴포크 보는 사람이고 프라이타 가방 매는 사람이고 다 똑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냥 왜냐면은 그게 그 위에 임원들한테도 얘기하대도 우리의 타겟 대상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멋진 사람들로 해야 돼요. 가장 트렌디하고 성수동에 매주 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보고할 때도 좋고 설득도 좋으니까 거기가.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그 타겟 페르소나를 외부 소비자들한테 알릴 필요는 없어요. 알릴 이유도 없고. 그걸 그냥 그러니까 킴포크를 보는 사람이라고 상정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거지, 킴포크 보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상 킴포크를 하는 사람이 프라이탁을 안 맬 거거든요. 오히려 더 그냥 컨버스 그냥 저거를 할 거예요. 그냥 단지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에이밍을 되게 뾰족하게 한다라는 것들은 내가 누구고 상대가 누군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독창성이라는 것들은 내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하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크리에이티브로 따졌을 때 정말 크리에이티브들, 저도 이제 브랜딩 회사에서 이 일들을 하고 보니까 디자인도 되게 많아요. 되게 잘해요, 다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융합적인 사고들을 이제 잘 할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원류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끄집어내 가지고 융합할 수 있는 이게 훨씬 더 독창성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부터 게스트하우스를 내려고 하는데 온갖 트렌디한 것만 다 끄집어내 갖고 한다? 독창성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예를 들어 어디 충청도 출신이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동네는 다 이런 나무들이 앞에 있었고 그릇은 다 이런 식으로 썼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잘 개발하는 거가 독창성이지, 디자인적으로 지금은 사실상 그렇게 해갖고 하는 게, 이렇게 속된 말로 저는 이제 옛날 세대잖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입는 디자인 중에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별로 안 이뻐요. 그러니까 이쁘다, 아름답다라는 심미안에 대한 개념들은 그렇게 갖춰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들의 경험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사회적인 관계 속의 위상들이 다 합쳐졌을 때 심미안이라는 거가 생기니까, 마케팅이라는 건 거의 이제 희미해진 것 같아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비즈니스는 결국 그냥 다 마케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다 잘해야 되는 일들밖에 없고, 마케팅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마케팅 자체를 근데 다 잘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는 방법이 공교롭게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잘된 케이스도 다 돼 있고 방법론들은 다 노출되어 있고,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것들 기술적으로 해주는 거 비용도 되게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마케팅은 되게 보편화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앞으로 마케터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 마케터로서의 일을 계속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직종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반대로 그 무슨 말이 모순되지만 사실상 모든 비즈니스는 결국 그냥 마케팅이 돼버릴 거라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되게 잘 팔리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진짜인 거를 찾는 거에 되게 집중할수록 마케터로서의 역량들은 굉장히 차별화될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인 것을 찾는 거는, AI는 진짜인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짜인 것들을 찾는 게 AI 일이고요. 사람이 하는 거는 자기의 진짜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트렌드를 읽는 것도 좋고, 뭐 가장 어떤 방법론들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그것들을 경험해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굉장히 진짜인 거, 예를 들어 저희가 특히나 이제 그 뭐 한 3, 5년 차나 아니면 그 처음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된 친구들은 뭐 다른 컨텐츠의 분야에 다 마찬가지지만 봐야 될 게 너무 많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해가지고 공부하거나 어떤 것들을 열심히 파는 거가 되게 두려워요. 그걸 하면 두렵잖아요. 왜냐면은 기회비용을 잃는 거니까. 그만큼 다른 것들을 못 보는 것 같고,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나 아마존 다 깔려있다고 쳐봐요. 근데 뭐 매 주말마다 볼 수 있는 영화나 시리즈는 그냥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보려고 계속, 요즘 친구들은 빠르게 돌리기 아니면 거의 못 본다고 하죠. 그렇게 보지 않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지 않고 영화 리뷰로 다 보거나, 왜냐면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래야지 내가 따라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안 봐도 좋은 영화가 있으면 그거 계속 봐도 되고요. 그거 천천히 봐가지고 내 거로 만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경쟁력이 있는 일들인데, 이건 사실상 아무리 얘기해도 되게 꼰대 같은 얘기인 거고 실행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위험이 따른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앞에 지나온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렇게 많은 선택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적은 선택들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마케팅이면 읽어야 될 책들 아마 뭐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것만 막 수십 번씩 계속 읽고 할걸요. 많이 안 읽어봐도 돼요. 오히려 빨리 읽느라고 놓치는 것보다 좋은 책 있으면 다시 줄 거고 그거 훨씬 더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해갖고 자기, 아까 얘기했던 자기 진짜의 거, 자기 거 만드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시각장애인 가이드러너로 달리기를 하고 있고요. 달리기는 이제 18년 차이고, 제가 이제 뭐 VNK라는 이제 그 시각장애인 마라톤 동호회에서 달리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요즘에 러닝 열풍이 많이 들면서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아니면 뭐 어떤 시각장애인들이 깰 수 없는 어떤 기록의 한계들을 그걸 깨는데 도움이 되고자, 다 진짜 10중 8구 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은,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랑 달리면은 되게 새로운 걸 봐요. 내가 절대 못 보는 걸 봅니다. 예를 들어 그냥 감각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분들은 눈 빼고 나머지 것들은 훨씬 더 발달해 있어요. 저희가 못 보는 걸 보고 그런 감각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지금 미디어 상황들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유튜브에서, 인스타에서 뭐 하나만 보면 그게 다 자기 피드를 지배할 거고, 그게 모든 세상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시각이 되게 좁아지죠. 근데 시각장애인 분들이랑 뛰게 되면은
되게 다른 걸 보게 됩니다. 다른 것들을 이제 뭐 느끼는 바, 보람 그런 거 다 포함되긴 하지만 정말로 시각적으로 다른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실 뭐 그런 거 얘기해 주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뭐 봄이면은 개나리가 어떻게 하고 벚꽃이든 이런 얘기를 해 주거든요. 달리면서 못 보던 것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해 드려요. 근데 그런 설명들을 하면서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제서야 이제 보게 되는 것들도 있고,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을 들어보면 내가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느낄 때가 많죠. 근데 저희 같이 회원분 중에 차승우 님이라고 풀 마라톤을 400회 뛰신 분이 있어요, 올해. 그분의 이제 가이드 러너 분들은 이제 70대세요. 근데 같이 뛸 때 뭐 그런 거, 예를 들어 춘천 마라톤에서 지난주에 했지만 저기 어디에 꽃이 어떻게 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뛰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거기를 같이 또 뛰는데 여기 그 꽃이 지금 피어 있느냐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어로서 듣는 거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들이, 우리는 사실은 지금 언어가 되게 약하죠. 되게 가벼워지고, 그래서 언어에 대한 생각들도 되게 많이 달라지고 시각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다 도와주러 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달라지는 거는 가이드 러너들이에요. 예. 되게 다른 시각들과 언어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지금의 미디어 상황은 어쨌거나 뭐 우리가 다 목도하고 있는 바대로 그냥 다수가 다수를 만드는 게 너무나 쉬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냥 이마만큼의 다수가 뭔가를 한다라고 보면 그게 그냥 더 거대 다수가 돼버리는 세상인 거죠. 그리고 다수라고 인지하는 것 자체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미디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편협해지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조중동 신문 4개, 5개 있을 때보다 정보력이 더 많아졌냐고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훨씬 더 편협해지기가 쉽고 편향으로 기울기도 너무나 쉬운 세상이라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되게 이제 가볍게 컨텐츠들을, 그리고 왜냐면 많은 것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피로감에 대한 지금 문제들은 이미 많이 노출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예 세대들은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향후 몇 년 내로 소비의 중심이 될 세대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형태들의 자기들이 진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불리하다라는 거를 굉장히 느낄 것 같아요. 물론 미디어도 그거에 반영해 가지고 진화하겠죠. 그래서 좀 더 신뢰하고 자기가 진화하기 좋은 것들은 어떤 관계성들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여기에 스마트폰 안에 있는 관계성이 아니라 실제 관계성들, 이게 꼭 뭐 오프라인의 모임이야 꼭 이걸 뜻하는 건 아니고요. 브랜드나 기업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소비자나 아니면 대상들과 관계를 만드느냐, 그러니까 관계라는 거는 제가 팔아 치워버린다라는 말을 이제 자주 쓰는데, 팔아서 치워버리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매출은 팔면은 벌어지는 일이니까, 팔기 전과 파는 거는 과정일 뿐인 거고 팔고 나서의 일들이 관계가 이어지는 거죠. 이 관계들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소비자가 몇십만 명인데 그 몇십만 명과 다 하나하나 다 관계들을 갖춰야 돼. 그게 아니고 몇십만 명 중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가시적으로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내가 뭐 관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몇몇들하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건가. 왜냐면은 예를 들어 나이키 러닝 앱을 쓰는 사람이 나이키 러닝화를 사는 모두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100분의 1도 안 돼요. 하지만 나이키 러닝 앱에서 나이키가 러닝을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NRC를 쓰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나이키는 저렇게 소비자와 관계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성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라고